안녕하세요. 서울회생법원에 근무하는 박진영 회생위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제 수행 방법 및 면책 폐지 제도와 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몇 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제 수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한 변제 계획안에 기재된 변제 개시일부터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납부할 회생계좌는 개시일정이 나고 채무자에게 송달된 개시일정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제 계획안에 기재된 변제 개시일부터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변제 개시일이 개시결정 이전인 경우에는 개시결정 전에도 변제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급여를 받는 날 즉시 변제금을 회생계좌로 자동이체하기. 변제일 전날 회생계좌에 입금하려고 미루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는 날 즉시 회생계좌로 자동이체해야 합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수입 중 일부금을 수시로 회생계좌에 입금해서 매달 변제금을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변제금은 채무자 본인, 가족, 지인도 입금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지인이 입금하는 경우에도 입금자명은 채무자 이름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변제금 납부 현황 확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좌측 상단에 대국민 서비스 버튼을 클릭하면 나의 사건 검색창이 나옵니다. 나의 사건 검색창에 사건 번호와 채무자 이름을 입력하고 채무자 명의의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변제금 납부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변제금 납부를 지체한 경우, 변제금 납부를 지체한 만큼 면책 결정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형편이 되면 매월 납부할 변제금과 지체된 변제금 중 일부금을 추가 납부해서 지체된 변제금을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또 배우자와 가족 지인들에게 개인 회생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채무자 혼자 노력해서 변제 수행을 완료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넷째, 검수한 소비습관 기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인정되는 생계비는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인정됩니다. 안정적으로 변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검수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들의 카드 사용 내역이나 금융거래 내역에서 흔히 발견되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외식, 배달음식, 홈쇼핑, 스마트폰 소액결제, 게임은 자제하시고 일찍 출발해서 택시 이용 자제하기, 지인과 돈 거래하지 않기 등이 있습니다. 다섯째, 예비자금 마련하기. 변제 수행 중에 예상하지 못했던 병원비, 경조사비 등에 대비해서 1, 2개월 정도 생활비를 예비자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여섯째, 개인회생 중 대출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의 소액대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출 브로커나 대부업체를 이용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청년 주거 관련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주거포털,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2등 등 홈페이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책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완납한 후에 채무자가 법원에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면책 요건을 심사한 후 면책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 결정이 나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 중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 즉 갚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 채권을 가지고 추심이나 강제 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채무자는 면책 결정 확정 후 5년 이내에는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면책 결정 확정 후 신용거래정보 해제는 한국신용정보원이나 관련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변제 불수행 등에 따른 개인회생 절차 폐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책 불허가 결정이 확정되거나 변제금이 3개월 이상 지체되고 변제 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동안 입금한 변제금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면 채권자는 폐지 결정 시까지 받은 변제금을 기존 채권과 절차 비용에 충당하게 되고 기존 채권 중
변제되지 않은 원금, 변제되지 않은 이자, 그리고 이자율이 고스란히 회복되어 개인 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의 처지와 상황을 살펴보면 개인 회생을 신청할 때 선임한 대리인 수수료, 인가 결정을 받기 위해서 제출한 각종 서류와 소명 자료 제출을 위한 노력과 비용, 이미 납부한 변제금은 모두 무의미하게 되고 개인 회생 신청 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 회생을 신청했으나 오히려 각종 비용만 소모하고 금전적 손해만 남게 됩니다. 또 개인 회생 채권자는 개인 회생 채권자 표를 집행 권한으로 채무자의 재산, 소득, 통장 등의 주심 등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면 변제 수행을 완료하고 반드시 면책 결정을 받아야만 됩니다. 다음은 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직을 준비하거나 실직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울 일자리 포털과 각 구청 홈페이지의 공공일자리 정보,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서나 무료로 자격증 취득과 전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홈페이지를 몇 곳 소개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검색창에 배움나라,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 한국심리교육협회를 검색하시면 각종 자격증과 외국어, 인문학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고 에드위드, K무크, 스텝을 검색하시면 IT 관련 강좌, 전국 각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열린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찾아보시면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자격증을 따고 전문 지식을 습득해서 유능한 직장인으로 인정받고 적성에 맞는 직장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변제 후행 방법과 면책 폐지 제도와 몇 가지 유용한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채무자들이 채무에서 벗어나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다면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면책 결정을 받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기 전에 채권자들에게 미안한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슴 깊이 간직하시기를 당부드리며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